자,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릴 내용은요, 대중공포 극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대중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게 참, 저 역시도 지금은 많이 이제 극복이 됐지만 처음을 생각하면 이 말이 딱 적당할 겁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그냥 이 자리는 나하고는 안 맞구나, 이런 자리는 아무나 쓰는 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어디 방송사에서 전화 오지 않나 생각하고 휴대폰을 가끔 확인합니다. 혹시 KBS 부르나? EBS에서 초청하나? 이런 식의 농담이 아닙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공이가 전화가 오면, 자,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생각해보면 많은 우여곡절이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이 무대를 여러분의 인생 무대로 확실히 만들어 가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전체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미드 이론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중 스피치와 개인 스피치의 차이. 자,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나는 1대1로 말을 누구하고 할 때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데 한두 명 앞에만 서면 왜 내가 긴장하고 말을 못하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왜 그럴까,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대중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명 앞이면 대중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서가지고 말을 하면은 그냥 긴장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차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공포의 원인이 뭐고 해결책을 하나씩 한번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내용으로 읽었습니다만, 학습자는 교수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자, 이거는 뭐 다른 데서는 들어보기 힘든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윌리엄 클래스가 한 말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읽고 듣고 하는 것은 학습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그걸 배우고 나서 그걸 남을 가르칠 때 95%를 기억을 한다고 하니까요. 결국은 알고 있다, 아는데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뭐라고 남을 가르쳐 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어느 장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누구나 이 자리는 내 무대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드 이론을 이야기하면, 미드가 이론이 뭐랬습니까? 자, 타인이죠. 아들스가 자아 안에는 진짜 자아와 가짜인 미가 있다. 이 가짜인 왜 미라고 하느냐? 타인을 의식해서 만드는 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의식해서 미가 형성되어서 진짜인 자아인 아이하고 이렇게 균형을 딱 맞추면 금상첨화인데, 이게 이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자아가 이 가짜인 미가 훨씬 더 커져서 타인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면 이 자리는 계속 가시방석이 됩니다. 그죠? 남들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또 이것도 문제입니다. 또 진짜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기가 최고라는 어떤 생각을 갖는 것도 또 그물입니다. 너무 또 자기 사랑을 하고도 다닐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낸데 하면서. 이런 사람이 뭘 배우겠습니까? 뭘 준비를 할까요? 안 합니다. 준비를 잘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최고인데 준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결국은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우리는 계속 타인을 전혀 의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의식은 하되 나의 진짜인 자아 정체성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아 정체성을 잘 만들어 가려면 저는 뭐가 가장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아 정체성에서 가장 흔들림이 없이 똑바로 할 수 있는 자아 정체성, 그거는 꿈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성숙하고 그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아이가 흔들림이 없이 주변에서 뭐라고 나한테 뭔가 피드백을 줘도 충고를 하더라도 이 내 안에 있던 아이가 크게 작아지지 않고 그걸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있지 않고 성장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강해지면 결국 흔들립니다. 결국은 예를 들면 난 TV 출연할 거야, 난 배우를 벌 거야 이러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난 주식으로 대박을 칠 거야. 그죠? 나는 책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이러면 딱 이런 얘기합니다. 아무나 베스트셀러 작가 되나? 아무나 주식 대박 나나? 답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확한 정답입니다. 하지만 된다고 생각하면 뭐랬습니까? 된다고 생각하면 방법을 찾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핑계를 찾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든 자신을 믿고 도전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심한 성격 탓에 사회생활에 불리한 점 많습니다. 저도 여기에 속했던 사람이고요. 소심한 성격 타고난 거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첫째, 인사를 먼저 하지 않는다. 소심한 사람이 먼저 인사 잘 하겠습니까? 잘 안 하죠. 반응에 그냥 고개만 살짝 까딱할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대화를 먼저 시도하지 않는다. 먼저 다가가서 주말 잘 보냈습니까? 요즘 사는 게 좀 어떻습니까? 안 물어봅니다. 와서 먼저 말 걸어주기를 바랄 경우도 있고요. 아예 그냥 소심하면 제발 나를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강의 배우고 나서 밖에서 만났는데 너무 좋아서 저는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개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이거는 뭐지? 내가 모른 척 해주는 게 본인한테는 도움이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자로 지레짐작함, 지레짐작. 네, 한마디로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요. 지레짐작을 넘어서는 것은 파국적인 예상. 시험도 안 쳤는데 시험에 벌써 떨어진 거죠. 네 번째입니다. 항상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안한 마음 탓에 무엇이 어둡다? 네, 표정이 항상 어둡다. 그럼 어디 아프나 이렇게 되죠? 표정이 어두우니까 어디 아파요? 이런 말을 자꾸 이제 듣는 겁니다.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소리를 저도 좀 대학생 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참 이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소리를 내가 왜 듣나 보니까 기분이 그냥 안 좋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기분이 그냥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왜 안 좋은 일도 없는데 왜 기분이 안 좋지? 라는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안 좋을 일이 크게 없어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바꿔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게 뭡니까? 자기 학원이죠.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해서 자기 학원을 하면서 긍정을 불어넣으니까 이 무엇이겠어? 이게 작동이 돼가지고 그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요. 그럼 좋은 일이 있어? 그 좋은 일 아무 생각 좋은 일 없어요. 좋은 일 없는데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좋은 일이 있다 해야죠. 그럼 좋은 일이 뭐가 있냐고 물어요. 그럼 뭐라 했습니까? 몰라도 된다 그러죠. 네, 그럴 수밖에 없네요. 좋은 일은 없어요. 근데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자기 화관을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시라. 예. 여러분, 하나님 믿고 부처님 믿고 기도 드리는 거 전부 자기 화관이에요.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그걸 믿게끔 계속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네, 다른 거 없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네, 돌멩이 갖다 놓고 기도 하나 똑같습니다. 제발 본인을 믿으세요. 자, 갑니다. 그래서 대중 스피치와 개인 스피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일단 정중의 수가 많고 적고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주제가 반드시 정해집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큰 거예요. 지금 얘가 대중 스피치를 하는데 계속 내 사적인 얘기를 계속 해보세요. 이거 한 10분 듣다가 듣기 싫어요. 어떻습니까? 뭐 바뀌는 것도 없고요. 그죠? 뭐 준비한 것도 없고 뭐 다 하는 얘기 해보세요. 식상하거든요. 자, 주제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앉아서 그냥 소극적으로 몇 사람한테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대중이라고 뭔가를 하고 말을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나야 된다는 겁니다. 낯선 장소죠? 시간 제약이 반드시 있습니다. 1대1 스피치 할 때 시간 제약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청중의 반응이 그죠? 앞에 당사자인데 고개 안 끄덕이겠습니까? 웬만하면 그죠? 근데 청중이 많을 때는요, 다른 사람이 끄덕이게 생각하면서 별 반응이 없어요. 특히 반응이 없는 군중이 어딜까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반응이 진짜 없어요. 고등학생은 좀 나아요. 초등학생은 반응 축입니다. 네, 가장 강의가 편한 상태는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네, 학부모예요. 학부모는 반응이 조금만 해도 반응이 바로거든요. 왠지 아세요? 옆에 분위기 봐서 빨리 웃어야 될 분위기거든요.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강의할 수 있는 데가 KBS 아침마당이에요. 아줌마들 다 짜고 앉아있거든요. 돈 받거든요. 그 아줌마들은. 돈 받고 웃기 때문에 조금 웃을 거 크게 웃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의 초짜가 대중 스피치를 하려면 몇 사람 심어 놓으면 돼요. 나중에 잠깐 한번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할 때 말씀마다 거기서 많이 끄덕여 주시고 반응 좀 리액션 강하게 좀 해주시면 다 따라합니다. 실제 실험을 했어요. 개그 프로에 별로 안 웃긴데 옆에서 막 웃는 거예요.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웃더라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 경우도 있고 웃는 음악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반응이 있거든요. 옆에서 웃으면 같이 웃는 거예요. 이 반응이 무시 못하거든요. 자, 아무튼 청중의 반응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에 하면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원고 스피치, 석 스피치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7번째 차이가 납니다. 배움과 교훈이 있어야 뭔가 계속 듣죠. 들었는데 우리가 친구한테 만났는데 배움과 교훈 찾습니까? 그런 거 없죠. 자, 현재 미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보세요. 개인 스피치는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그때 그랬지? 그때 참 좋았지? 이런 얘기 하지. 미래의 어떤 얘기 내가 공부해 와가지고 가르쳐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목적이 뚜렷하다. 목적이 별로 없습니다. 표준말 쓴다. 사투리 내고 망하다. 네, 상관없습니다. 이 대중연습 스피치도 사투리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예. 저는 사투리 써가지고 대중연설가가 못됐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나운서 정도는 조금 그죠? 네. 많이 차별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개성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아무튼 여기서 보는 적시 뭡니까? 딱 생각나는 게 주제가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원고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 원고 속에 뭔가 교훈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좀 담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꼭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주의. 자, 이게 이제 왜 갑자기 나왔냐면 완벽주의 정상 때문에 겪는 소심한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소심한 성격이 어떤 경우냐? 바로 생각이 부정적이거든요. 왜 부정적이냐? 결국은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주 사소한 것을 되게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단점을 되게 크게 생각합니다. 남들도 단점이 있는데 나도 그냥 단점이 있을 뿐인데 크게 보기 때문에 되게 이제 부끄러운 거고 실수도 되게 크게 와닿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완벽주의 정상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실패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 제가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려면 실패를 몇 번 어떻게 하라고요? 남들보다 2배. 그죠? 실패를 2배 하겠습니다. 근데 실패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실패를 안 하고 실패하기 싫으니까 어때요? 그런 자리를 그냥 피해버리는 겁니다. 안 가죠? 다른 사람이 내 실수를 아는 게 싫다. 네. 그래서 가장 빨리 내가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고 싶으면 나의 칩을 그냥 드러내면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 나와가지고 저 마약했습니다. 저 사쪽은 그죠?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14살 때 그죠? 14년 동안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자기의 어떤 과거를 팍 드러내서 그죠? 7년 동안 사촌 오빠한테 성폭력 당해가지고 14살에 애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으로서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걸 왜 했을까요? 오프라 윈프리가
다른 타 방송사에서 못생겼다고 아나운서 잘려졌습니다. 잘렸어요. 말도 못하고 아나운서가 얼굴도 못생겼다. 거기 있는 나. 그런데 그 여성이 지금 방송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자기의 솔직함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솔직해지면 내면에 강한 자신감이 생긴다. 내면에 강한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강자는 정직한 사람. 그걸 보시고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힘센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의 가장 강자는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떨리는 걸 감추려고 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떨리는데 안 떨거든요. 안 떨거든요. 이게 평생 떨는 거예요. 떨리는데 저 긴장되네요. 너무 떨리는데요? 이런 게 훨씬 빨리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고요. 청중한테 부끄럽게.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말을 해버리세요. 세 번째입니다. 반대를 두려워한다. 뭔가 내 의견을 반대한다. 반대 있죠. 그거 다 찬성하겠습니까? 그죠? 네, 끊임없이 확신을 요구한다. 내 말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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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꾸 내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좀 더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뭐합니까? 자책한다. 네, 비난한다. 자책한다. 그죠? 네, 완벽해질 수도 없는데 자꾸 완벽해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자꾸 비난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앞에 당당하게 서도 정중하고 대등하게 서서 말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자꾸 내가 작아지는데 앞에 서서 하니까 계속 더 뜨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이유 자 넘어가면 그래서 최근에 성취감을 경험하는 게 별로 없다. 뭔가 이룬 게 많으면 자신감 생기죠. 네.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과소 남을 과대평가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남은 장단점 나도 있습니다. 목표를 상실하고 있다. 지나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둘 중에 하나면 안 됩니다. 목표를 항상 머릿속에 되새기 오늘 목표를 생각을 못했다면 오늘 분명히 목표를 또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실패의 경험, 실패의 어떤 공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내 인생에서 이거를 뭐로 가져가야 됩니까? 관문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통과해야 된다. 이걸 건너뛸 수는 없어요. 네, 이걸 과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실패를 안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장점을 찾지 못한다. 자신의 왜? 단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장점을 못 찾게 된 거예요. 왜? 장점이라고 딱 내세우려고 하니까 또 다른 잘하는 사람이 또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금메달 딴 사람만 장점을 말하고 나머지는 장점을 말 못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축구 좀 차는데 손흥민이 생각나가지고 손흥민 딱 생각나는 순간 축구 딱 말을 들어가 보면 이건 또 안 되기 때문에 자 신체적인 뭡니까? 바로 불만족. 신체적 불만족. 어디 신체적 불만족 많으시죠? 저기 이제 나이가 어린 젊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수강생이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자, 옥동에서 학원 할 때인데 한 50대 중후반쯤 된 것 같아요. 제 턱이 약간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좀 턱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진짜 그 말 하시기 전에. 그래서 본인은 앞에 서가지고 내 턱이 삐뚤어져서 막 앞서기 싫다는 거예요. 서서 말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말씀 안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유심히 보게 되고 또 유심히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솔직하게 별로 저는 그런 걸 안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의식이 되면 그냥 말로 하세요. 그 의식이 되면 자꾸 숨기를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7번째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 칭찬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릴 때 칭찬을 많이 들었으면 다행인데 이런 걸 많이 못 들었으면 이제 내가 잘하는 게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중공포 원인 자, 적극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원인이 뭘까 볼게요. 첫 번째 대중 스피치 경험이 부족하다.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경험을 많이 못했다. 왜 못했냐? 수업이 우리나라 교육이 주입식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해서 질문하는 게 욕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죠? 질문을 많이 하면 욕먹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게 못한 거예요. 자,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손을 버젓버젓 들어요. 중학교까지 조금 나아요. 중3부터 고1 올라가면 손이 거의 안 올라와요. 대학교 오면 거의 눈시고 봐도 잘 찾기 힘들어요.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제 많이 남을 더 의식하게 되는 거죠. 의식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여기 분위기 속에 이 분위기를 깨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남을 너무 많이 배려하는,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질문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을 어떻게든 나는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생각을 하시고, 분명히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이제는 무조건 질문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80%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좀 특이한 삶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200명쯤 되더라고요. 물론 그 분할해가지고 그 한 80명 있고 다 합쳐봐야 280명쯤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구독자를 늘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구독자를 늘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늘리려 한다면, 그죠? 뭔가 남들이 기대한 것보다는 월등히 뭔가 다른 뭔가가 보여져야만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 내가 노래까지 부르는 걸 한번 올려볼까? 구독자가 더 줄어들까? 280명이 더 줄어들까? 들은 일을 안 할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방음제를 내가 사가지고 이제 붙이려고 했었거든요. 붙이려고 하는데 이 방음제가 이게 벽에 붙이는 방음제라고 이제 창문에 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울퉁불퉁해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반품을 조금 전에 시켰습니다. 시키고 다시 창문형으로 이렇게 막는 거를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노래 마음껏 부르게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소심한 성격. 그죠? 소심한 성격 말씀드렸죠? 세 번째, 청중의 평가. 자, 이건 많이 생각합니다. 청중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 자, 이에 대한 해답은 뭐죠? 따라합니다.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자, 이게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갔고요. 네 번째, 완벽주의성. 방금 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중 스피치 원고. 자, 이런 걸 작성을 안 해보고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한다고 쉽지 않습니다. 잘하려고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 자,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제 키가 제가 좀 컸습니다. 6학년 때니까 전부 1등이 더 키가요. 그 키가 내가 왜 그리 컸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 컸는데 그죠? 제가 키가 182였는데 좀 줄어가지고 80이더라고요. 2cm가 어디 간지 없는데 좀 슬픈 일이지만 하여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초등학교 전부 1등이었어요, 키가. 그러다 보니까 국어 시간에 책을 읽는데 제 목소리가 좀 작았던가 봐요. 책을 읽는데 목소리가 작은 모기 목소리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래 상은아 목소리 좀 크게 해봐라 이렇게 좀 했었으면 참 내가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을 텐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키만 멀뜨거지 크다.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생짜증을 내면서 키만 멀뜨거지 크다. 그 밀대가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목소리가 그 다음부터 계속 더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그 선생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저는 다 용서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남을 의식. 그죠?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 이제 밝혀지면 해결책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스피치 경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스피치 경험 부족. 자, 갑니다. 우리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이 있지만 안 하려고 작정하면 또 안 할 수 있죠. 근데 어디 가서 자기소개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부담을 갖습니다. 뭘 얘기하란 말이고 이렇게 있죠. 자기소개. 그죠? 내가 뭘 얘기하지? 나에 대해서 뭘 얘기하란 말이야?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내 소개를 할 때 우리가 자기소개 뭐 성격이 들어갈 수 있고 꿈도 들어갈 수 있고 사는 곳이 들어갈 수 있고 이름은 기본이니까 들어가는 거고 여러 가지가 뭐 가족이 소개가 될 수도 있고 내 관심 분야가 소개될 수도 있고 그죠? 네, 뭐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자기소개 그러면 이제 막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 환경에 따라 모임의 성향에 따라 자기소개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보통 이제 산에 가서 자기소개하는 거하고 그죠? 또 뭡니까? 요가에서 가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의 장소에서 자기소개는 뭡니까?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이제 가장 자기소개가 잘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성격이 어떤지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겠죠. 근데 뭐 그 산행에 가가지고 내 성격이 어떤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산을 왜 좋아하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조금씩 그 모임의 성향에 맞게끔만 잘 포커스를 맞추시면 자기소개는 편안합니다. 근데 간혹 자기소개를 자랑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대학 그 사거리에 있는 그 빌딩 아시죠? 왜요? 그 빌딩이 저 겁니다. 갑자기 자기소개하라 했더니 갑자기 뭐 대학을 다니고 뭐 빌딩이 본인 거고 뭐 이렇게 자랑하면 내가 나중에 끝나고 저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친구분이 같이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분 혹시 커피는 좀 잘 사요? 안 산답니다. 밥은 좀 잘 사요? 안 산대요. 근데 매번 자랑만 엄청 한답니다. 그죠?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위기만 좀 안 겹치시면 됩니다. 주장, 토론, 모임 이런 데를 자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요. 자, 그다음에 소심한 성격 극복 어떻게 됩니까? 소심한 성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극복이 유전적으로 타고나겠네요. 지금 힘듭니다. 저도 참 힘들었는데요. 자, 미인 대칭이 뭡니까? 셋, 둘, 하나, 시작.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자, 이게 뭡니까? 관심입니다. 관심. 먼저 누구한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지치료. 뭐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떨립니다. 긴장됩니다. 떨면 안 돼. 떨면 안 돼. 떨면 안 돼. 자, 합리적으로 바꿔볼까요? 떨어도 된다. 떨어진다. 네, 떨어도 내 내용에 집중하면 된다. 떨림을 내가 얘기해주면 된다. 많이 떨린다고 얘기하면 된다. 착한 콤플렉스. 뭡니까? 바로 거절을 잘 못하는 겁니다. 너무 착하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착하게 산다는 게 예전에 참 아이고 그 집안에 참 착하네 아이고 이러면 참 좋은 이미지였는데 요즘에는 잘못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착하면요 너무 남을 많이 배려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직장에서 그냥 끄다나 보리 자르고 취급합니다. 절대 착하게 된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이제는 입을 잘 돌리시고 주장을 잘 펼치시오. 자,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뭡니까? 바로 리스크를 잘 감내하고 도전하는 성격입니다. 네, 한마디로 실수와 실패를 허용하는 삶입니다. 네. 못해? 안 돼? 할 때 뭡니까? 되는 방법이 뭐가 있지? 자꾸 안 된다 그러면 되는 방법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기업의 정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청중의 평가입니다. 청중의 평가 어떻습니까? 청중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자, 연사에 대한 연사의 내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청중에 대한 어떤 평가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오늘 내가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가?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청중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문가에 대한 평가를 누가 진짜 평가를 받고 싶으면 그죠? 스피치를 많이 해본 사람 그 사람한테 평가를 받아도 되는데 꼭 그죠? 옆집 아줌마한테 평가를 받으라고 합니다. 맞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완벽주의 사고. 자, 완벽주의 사고에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걸 인정하고 실패를 뭘로 삼으면 됩니까? 교훈이고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기회가 오고 다른 방법을 하면 되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실패를 통해서 존경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존경할 때 승승장구하고 뭐 했던 거 다 성공하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크게 성공하는 사람 보면 야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고입니다. 원고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원고는 네, 주제를 정합니다. 주제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보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살 건가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목표예요. 스피치에서 목표입니다. 목적이죠, 목적. 어디를 가고 어떤 내용으로 내가 발표하고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기준이에요, 기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살다가 가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목표거든요. 스피치도 앞에 나와서 말을 논리 정연하게 잘하고 마시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주제인 거예요. 그 주제를 선정해서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자꾸 모으고 자료 정리해서 원고를 씁니다. 이 앞에 거 안 하고 바로 원고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돌아갑니다. 들어온 것도 없는데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을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 합니다. 이제 말하기도 안 되니까 글쓰기도 안 되네. 이런 소리 합니다. 그죠?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과거에 뭡니까? 충격적인 경험. 자, 이게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트라우마를 좀 심리나 또 뭡니까?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건 폭로를 해야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자신 없이 드러내고 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고민은 드러내면 정말 반이 됩니다. 그렇죠? 네. 혼자 건강 앓지 마시고 말로 표현하시고 마지막으로 남을 의식하는 겁니다. 남을 의식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본인을 과소평가 금지, 과대평가도 역시 금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김미경이가 될 필요도 없고요. 그죠? 또 뭡니까? 김창호이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김창호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면 되고요. 또 그 사람이 하는 내용을 내가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면서 내가 여기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걸 받아들이면 결국 이 무대는 내 인생 무대가 됩니다. 보여줄 수 있는 나의 무대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모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청중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실패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다. 한번 따라 외쳐보실까요? 제가 아들한테 많이 하는 말입니다. 실패도 실력이다. 예, 실패도 실력입니다. 자, 갑니다. 떨지 않고 발표를 잘하겠다는 생각을 없애자. 떨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떨리는 감정이 있을 때 더 떨어비세요. 더 떨린다고 표현하면서 오버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항상 제가 하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발표할까 말까 그때 그냥 해버리세요. 네, 하고 나면 그렇죠? 훨씬 속이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 공부를 그렇죠? 많이 뭐 준비 못한다고 조금씩 이 내용이 너무 좋다 하면 써보고 몇 개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뭐 많이 구차하게 안 써도 됩니다. 몇 마디만 몇 줄만이라도 적어와서 말해도 되겠죠. 청중의 관심은 내용이지 태도와 외모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오늘 제가 카톡에 문자도 보냈습니다. 사람이 능력으로 실력으로 뭔가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를 잘 외형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나를 감추는 삶에서 나를 보여주는 삶, 이 오픈 마인드셋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이 계속해서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서 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공포는 그렇죠? 한번 없어져서 뭐 딱 그 다음부터는 안 생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때가 되면 또 스물스물 긴장될 수 있습니다. 단 이건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떨림이 좀 많이 떨었는데 좀 좋아져가지고 덜 떨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떨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예전에 그 떨림이 변하는 속도가 제게 좀 오래 걸렸다면 그 나중에 다시 떨림을 극복하는 시간은 엄청 짧아져요. 그거 하나는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배우고 아무 소용이 없네? 또 떨리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훨씬 빨리 더 안정을 찾는다. 그 떨림. 그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자, 대중 앞에 안 떨려고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떠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에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을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나고잡시 인생의 무대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